이 질문들에 답을 못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답이 나오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탈락하면 보완 후 재신청인데 보완 기간이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재심의 대기 2개월에서 3개월, 합치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이 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첫 실사에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 이 두 글자 앞에서 긴장 안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심사관이 뭘 물어볼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오늘은 현장 실사 당일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어디서 탈락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사 일정이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 신청 후 실제 실사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심사 일정이 밀려 있어서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일찍 해야 합니다. 준비되는 즉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실사 당일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심사관들이 도착하면 모인 심사관들끼리 10분 정도의 미팅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전체 필수 인력이 모여서 15분 정도 브리핑이 있습니다. 왜 첨단재생 지정을 받으려 하는지, 지정 이후 어떤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지 직접 발표를 합니다. 이 브리핑이 매우 중요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으니 일단 받아두려고 한다는 방향으로 브리핑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임상 연구 계획, 어떤 세포로 어떤 환자에게 어떤 적응증으로 연구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현장 실사가 시작됩니다. 실시기관에 지정받기 위해서 6가지 필수 시설이 있습니다. 수술실, 회복실, 소독시설, 인체세포 등 보관실, 기록보관실, 혈액검사 등 검사실, 이 6가지를 심사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실시기관이 다른 의료기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컨태미네이션입니다. 수술실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가 필수입니다. 회복실은 베드와 심전도 모니터, 혈압기계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소독시설은 멸균 기능 같은 경우 오토클레이브나 이오가스가 있으면 되고, 세척시설은 싱크와 같은 시설이 있으면 됩니다. 인체세포 등 보관실은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어야 하며 각 냉장고와 냉동고는 검교증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 온도 기록계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실은 임상 연구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관되는지를 확인하며 혈액 검사 등 검사실은 직접 구축하거나 외부 검사 기관에 위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간 구조 자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의원급 병원의 경우에 공기 조화 장치가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지 못해 최종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시설 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필수 인력은 4사람입니다. 실시 책임자는 의사, 실시 담당자는 의료 보건인, 그리고 인체세포 등 관리자는 보건인이나 병리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사를 3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15분을 제외하고는 각 담당자별로 Q&A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보관 온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냉장고 백업은 언제마다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OP 절차대로 실제로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 온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답을 못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답이 나오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직원 수준 미달로 인해서 지정을 포기하게 된 케이스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실사를 온 심사관이 SOP 문서를 들고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문서에 쓰인 절차가
실제로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문서를 보면 세포 보관 냉장고 온도를 2도에서 8도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냉장고 온도 기록지를 보여주세요. 기록이 없으면 관리 안 됨으로 판단합니다. SOP를 아무리 잘 써도 그 SOP대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기록이 없다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사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서류는 행정사가 만들었고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SOP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해보지 않은 경우 실사에서 질문을 받는 순간 답이 안 나옵니다. 탈락하면 보완 후 재신청인데 보완 기간이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재심의 대기 2개월에서 3개월, 합치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이 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첫 실사에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컨설팅에서 현장 실사와 동일한 방식의 리허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실사 심사관이 되어서 한 분 한 분께 질문을 합니다. 담당자들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틀린 부분을 고치고 다시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담당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현장 실사 리허설을 경험한 병원과 준비하지 못하고 실사를 하는 병원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T 첨단바이오 컨설팅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증 취득, 실무 경험 공유, SOP 직접 교육, 실사 체크리스트 교육, 실사와 동일한 방식의 리허설. 이 5단계를 거친 병원들이 실사를 통과합니다. 서류 완성만 도와주는 컨설팅이 아닙니다. 실사 당일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실사를 통과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 이후 임상연구 주제를 고민하고 데이터를 쌓고 환자를 모으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실사 준비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올라가는 게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첨단 재생 의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직원이 있는 병원이 환자 상담에도 운영에서도 달라집니다. 실사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링크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